동화복을 점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무속인. 오랜 시간 갑론을박이 이어져온 이들의 진실을 두고서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샤머니즘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으며 해외의 샤머니즘과는 어떤 것이 다른지, 또 제가 실제로 체험했던 무속인 및 구세 후기와 함께 과거 유명 무속인이 예언했던 한국의 미래에 있어 현재까지 적중한 것과 틀린 것, 남겨진 예언은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언 및 영적 현상 등은 그저 재미로만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럴 때 혹자는 주변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기도, 혹은 사주팔자나 점괘를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무속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까요?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TED Fellows, 각 분야의 내노우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이곳에서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21세기 한국의 샤머니즘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 한국의 무속인들을 알아보고자 서울을 방문한 예술가 조지 마네즈 루비오가 남긴 말인데요. 해외에서는 샤먼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 세계의 문화에서 필멸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 종종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자연의 정령, 조상 또는 문화의 신, 여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가 하며 의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이들. 세계적으로 샤머니즘은 고대를 거쳐 오늘날의 생활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니 TED 펠로우즈의 마네즈 루비오는 당초 한국의 무속인들 또한 브라질의 정글이라든지 서아프리카와 같이 외딴 곳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영혼을 다른 세계로 보내기 위해 재물을 바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무속신앙이 해외의 샤머니즘과 달리 만신으로 알려진 무당의 정신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신, 조상신 또는 영혼 등이 무당에게 내려와 무당 자신이고 신이 되고, 홀린 무당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움직이는 잉의의 형태가 됨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손짓과 절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편,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샤먼이 아닌 신으로서 인정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 때 무속인들을 찾는다고 파악했을까요? 작게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 차를 구입 및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그 밖에 어떤 이유로든 그 예로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가 있다면 무당은 악령이나 조상이 간섭하고 있으며 엑소시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무속신앙은 자신의 말년이 편안하게 바라는 부모들에 의해 조직된 의식으로 진단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무속인 본인들이 양방병원을 대체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누군가 매우 아프다면 즉각 병원 방문을 권장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 점은 조사를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해외의 샤먼들과 달리 한국 무속인들이 고객들을 만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궁금한 내용을 앞두고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프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심코 연결한 공용 와이파이, 다른 사람들이 이메일과 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와이파이가 비밀번호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정보 도난을 막는 VPN입니다. 하지만 무료 등 출처가 불명확한 VPN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파면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영국령 버진 제도의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서프샤크 VPN은 정부와 군사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한 로그 비저장 정책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 접속 국가를 바꿔주어 클릭 한 번으로 기기와 인터넷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죠. 예를 들어 제가 미래 예언에 관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한국에서 2024 프레딕션을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 외에도 해외 국가로 변경시켜 검색해주면 각 나라별 예언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필터링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국가별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피싱이나 악성 코드, 불법 광고의 원천 차단이 가능하면서도 독립적인 보안 검사를 완료한 만큼 보안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몇 안 되는 VPN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혜택 정보, 서프샤크 VPN 할인 링크는 아래 주소에서 프로모션 코드인 슬렐로팡 입력 시 83% 할인에 3개월 추가 무료 이용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위 화면처럼 고정 댓글에 더보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무속인들이 고객들과 만나는 방식에 관해 마네즈 루비오는 말합니다. 통상 도시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이 샤머니즘이 한국에서만큼은 확실히 달랐다고 말이죠. 서울은 한국의 무당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과거의 시골 무속신앙 형태와 달리 오늘날은 무당이 곧 고객에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그 예로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하자 긴급한 무당을 불러 무사공사를 위한 굿을 진행한 사례나, 서울 곳곳의 상업형 사찰의 경우 무당이 하루 동안 방을 빌리면 손님들은 한 건물에서 병원 진료실과 같은 형태로 무속인을 만나 의식을 치르는 한편 동시 최대 5개의 의식까지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했죠. 따라서 사람들은 무속 수행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실상 21세기 서울에서 여전히 무속신앙은 사회적 구성 요소 중 한 부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실제로 아름답고 친절한 여인에게 무서운 신이 깃든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랑스럽던 여인이 갑자기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더니 절을 하라고 강요, 어찌할 바 모르는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려고 소리쳐 납작 엎드려야만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샤머만이 가진 특이 요소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국 샤먼의 90에서 95%, 즉 대부분이 여성으로 한국에서 조상을 기리는 의례는 대부분 엄격한 유교적 틀을 아래서 남성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만큼은 예외. 여느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는 상당히 가부장적이며 샤머니즘은 여성의 권력의 위치를 차지하는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 이는 여성이라는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무당은 항상 사회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록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무속인들도 결국은 학교를 소지하거나 유튜버, 블로거 등의 활동을 하는 이들로 귀결된다고 말이죠. 여기까지가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의 무속신앙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 실제 제가 경험했던 무속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번번이 꼬이는 집안일에 친형과 어머니가 직접 점집 문을 두드렸는데요. 무속인 왈, 내가 너의 친척 누구이며 언제 죽었다. 이에 심각해진 얼굴의 어머니 왈,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어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빙의, 우리 외할머니는 평생을 경상도에서 보낸 분이신데 서울말로 야 왔니? 라고 하시던 것. 그리고 보자기를 뒤집었으니 미나리로 등짝과 머리를 두들겨 맞다가 현타가 와버린 점. 이후로 몰래 제 빤스 훔쳐 태우기도 했는데 그 뒤로도 여전히 재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그 적중률을 살펴보려 합니다. 2019년 당시 위키트리에서는 한국의 미리와 구군에 관해 신을 받은 지 50년 차에 접어든 유명 무속인의 이야기를 다룬 바 있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세. 무속인은 남과 북의 종전 선언을 통해 휴전 상태를 끝낼 것이니 2022년 안에 확실히 종전이 선언될 것이다. 지랄을. 경제. 2008년부터 2028년까지의 구군은 최악.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나 2020년부터 경제가 조금씩 풀린다고 말했으니 지랄. 코로나. 통일. 2028년부터 다시 구군이 올라가고 진정한 통일은 15년에서 20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리설주가 배우자의 명을 깎는 사주로 김정은은 단명할 팔자이니 2029년 안에 사망하게 된다는 것. 건강 이상설이 워낙 오래 지속되기도 했으니 이건 두고 보면 알겠네요. 연예인. 무속인은 2019년 8월 이후 연예계에서 성추문이나 극단적 선택 등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해요. 유명 아이돌 가수 등이 상기 사유와 같이 사망한 사실, 승리 등의 성추문에 휘말린 사실 등을 고려하면 해당 예언은 들어맞은 셈으로 점쳐집니다. 물론 이러한 연예계의 사건 사고들은 사실상 매년 있어 왔기에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다음은 정치. 여자 대통령이 머지않아 다시 나온다는 것으로 2029년에서 2039년쯤을 예상.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대통령이 될 때 통일이 될 것이다. 질병. 2019년 당시 혈액이나 피부와 관련한 대규모 유행병을 조심해야 하니 코로나를 엮어보자면 이 역시 발언 중에서는 적중에 부합하는 단어로 보이는데요. 늘 그렇듯 논쟁거리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이 무속신앙.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좋지만 역시 참고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늘 그렇듯 틀린 예언보다는 들어맞은 예언만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